안녕하세요 여러분, 붙임머리 아재 테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붙임머리 Q&A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았어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뭐 붙임머리에 관련돼서 아무튼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정리를 해서 나열을 한 것만 해도 한 4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가지를 다 풀어드리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보통 한 5가지 정도, 그리고 5가지 정도 Q&A 내용을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을 제가 차근차근 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Q&A는 기존에 저희 매장에서 붙임머리 모델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 그리고 수강생분들이 수강을 기초방법론을 마스터하고 심화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그 모델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이제 직접 수강하신 선생님들이 실습을 보통 4회차 이상 들어가시는데, 이때 모델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오실 때 항상 본인이 붙임머리 기존에 해오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의문점이 들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꼭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붙임머리 작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붙임머리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그런 질문들이 의외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 붙임머리 할 때 순서는, 만약에 작업하시는 이제 고객님들이나 만약에 뭐 여성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저희는 일단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서 두피 진단을 합니다. 두피 진단을 하는 이유는 뭐 차후에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두피 상태를 알아야 좀 더 편한 붙임머리, 그리고 좀 더 고객님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손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피 진단이 끝나시게 되면 이 고객님이 두피 관리를 하고 시술이 들어갈지, 아니면 두피 관리 없이 바로 붙임머리 진행을 할지 저희가 먼저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진행이 됐든, 뭐 붙임머리 하기 전에 뭐 두피 관리 안 하고 진행이 됐든, 일단 두피 진단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객님들이 그 펌이 돼 있거나,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숱이 정말로 많다거나, 그리고 또는 뭐 곱슬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좀 부한 느낌이 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직을 할지 안 할지를 먼저 저희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뭐 펌을 C컬 펌을 했다고 해도, 만약에 펌이 어느 정도 강한 C컬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머리가 풀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지만 C컬 펌을 한 상태에서 펌이 풀렸다고 하셔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랫부분이 약간 볼륨감이 좀 뜨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약간 피스하고 겉도는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직을 할지 안 할지 저희가 꼭 여쭤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매직 시술이 안 들어가고 붙임머리 바로 진행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집에 가셔가지고 관리가 가능할지 또는 불가능할지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매직 유무를 저희가 여쭤보고, 그 다음에 피스를 저희가 고객님 모발과 맞는 컬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컬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고객님들 모발 양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상 크기, 두상 크기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더 디테일하게 좀 언급을 드리긴 하겠지만, 모발 양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양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일단 두상 크기라든가 두상 면의 형태에 따라서 피스가 얼마만큼 들어갔을 때 가장 이상적인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는지 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양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하면 컬러를 맞는 이제 피스를 준비를 해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시술이 들어가기 전에 고객님들 모발을 어느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 세 번째 질문에 나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느 정도 고객님 모발에 숱을 쳐내고 이제 붙임머리 진행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붙임머리 진행이 다 끝나시고 나면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시술이 끝나기 전에 여쭤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딱히 원하는 스타일이 없다고 하면 일단 뭐 저희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고객님이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거에 맞춰서 일단 커트가 진행이 돼서 이제 마무리 커트 끝나고 나서 마무리 스타일링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붙임머리 순서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뭐 고객님이 오셨을 때 내 머리 색깔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치에 맞춰서 피스 준비를 하고 고객님 머리 수술 치고 그리고 붙임머리를 하고 그리고 디자인 커트가 들어가서 스타일링을 해서 마무리를 들어갑니다. 뭐 물론 요즘에는 붙임머리 전문점들이 많기는 한데 그 커트 디자인까지는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머리를 붙이시고 기존에 이제 다니시던 샵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커트를 하시는데 꼭 이렇게 붙임머리 커트를 하다가 또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커트를 잘못해서 후회하는 분들도 계신데 요것도 제가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두피가 약하거나 안 좋은 사람도 붙일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 이게 붙임머리 순서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 두피 진단기를 가지고서 두피 진단을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두피 진단이 들어갈 때는 바로 샴푸하고 나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샴푸를 하시고 최소한 4시간 정도 이상 경과됐을 때 두피 진단을 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만 정확한 두피 진단을 좀 할 수가 있고, 자, 두피 진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님들이 대부분 오셨을 때 두피가 약하거나 안 좋다. 왜 안 좋을까요? 그리고 두피가 왜 약하신 걸까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피가 예민하시거나 조금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감성 두피 라인 쪽으로 가셔가지고 약간 두피를 진정을 시켜주고 붙임머리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붙임머리를 하고 나서 집에서 샴푸를 할 때 굉장히 가려움증을 많이 느낍니다. 왜? 샴푸를 하시고 나서 정말 시원하게 샴푸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붙임머리 하고 나서 샴푸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막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의문점도 있어요. 그래서 두피가 이제 각질이 많은 분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 어깨 위에 비듬이 수북히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피 자체가 좀 건성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어깨선에 검은 옷을 입었을 때 특히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성 비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깨에 떨어지거나 이제 옷 같은 데 묻기 때문에 내가 비듬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피가 지성인 분들입니다. 지성인 분들은 비듬 자체도 지성 비듬이기 때문에 이게 두피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두피에 그대로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성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각질 또한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피 진단기를 가지고 최소 80배 이상 그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두피를 봐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지성이 많은 분들이나 비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두피 모공이 또 막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보통 이제 모발의 당김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백김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전 업로드 영상에 보면 붙임머리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편합니다. 잘 붙였을 경우에는 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는 건 관계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피가 약하신 분들도 머리를 붙일 수는 있지만 두피가 약한 이유가 어떤 상태로 인해서 약한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는데 마법에 걸렸을 때는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또한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욱 더 두피를 확실하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두피가 예민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뭐 두피 쪽에 문제 트러블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약간 템포를 쉬었다가 가시는 방법도 제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붙임머리 할 때 내 머리 수술 꼭 쳐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붙임머리 할 때 수술 어느 정도 살짝은 쳐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용 계통에 봤을 때 커트를 할 때 수술 친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세 가지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그렇게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자, 붙임머리라는 거는 하기 전에는 양감 처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질감 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쳐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용인들도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제 좀 헷갈리다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수치는 개념과 이 질감 처리라는 개념은 조금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말론 뭐 수술 치는 거는 그 수술 쳐내는 틴닝이라는 가위를 이용해서 수술 쳐내는데, 이 틴닝이라는 가위도 잘 이용해서 모발에 수술 쳐내게 되면 뭐 굉장히 뭐 이쁜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제가 봤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붙임머리 쪽을 하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봤을 때는 그냥 어떤 그런 정리를 두서 갈래 가지고서 이렇게 수술 쳐낸 게 아니고,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수술 쳐내서 끝머리를 가볍게 해서 머리를 붙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질감이라는 건 뭐냐면, 모발 끝쪽의 움직임이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질감털입니다. 그런데 붙임머리는 대부분이 웨이브를 하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보통 단발머리나 짧은 머리에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그 모략의 그 모발의 방향성을 잡아주게 되면 붙임머리가 약간 겉도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감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약간 좀 패턴이 바뀌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양감처리라는 게 있는데, 양감처리라는 거는 내 모발에 가지고 있는 숱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숱을 쳐내는 개념이 아니고, 보통 사람의 두상에 이렇게 모발이 나왔을 때 보게 되면, 이 모발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퍼져서 나온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머리가 이렇게 뭉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밀도 자체가 퍼져서 나와가지고 모량이 굉장히 없는 곳이 있어요. 모류가 충돌을 하게 되면 보통 내 머리 자체가 뭐 손상된 머리가 아니고 건강한 머리인데도 손을 넣어서 이렇게 쓱 쓸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진다거나, 또는 머리가 엉키는 느낌이 나오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머릿결이 좋은데 제 머리는 왜 엉키죠? 그리고 왜 머리가 손빗질 할 때 자꾸 걸리고 빗이 걸리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붙임머리 하기 전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순서는, 일단 모발에 있는 어떤 양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모류가 약간 뭉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양감 처리를 해서 조금 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쓸었을 때 어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가벼운 느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리를 붙였을 때 훨씬 더 가벼움을 느끼는 것도 있고,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쪽만 수술 쳐내게 되면 과연 좋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붙임머리 피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고객님 모발을 제가 숱을 쳤어요. 끝쪽에 숱을 쳐내고,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물론 컬러를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약간 다른 거를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끝쪽에 이렇게 모발을 숱을 좀 쳤을 경우에는 이렇게 피스와 결합이 됐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이 내 모발의 맨 마지막 덮어주는 머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모발 끝이 가볍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자, 단발머리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숱을 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양을 너무 많죠? 제가 줄여볼게요. 자, 이만큼을 이렇게 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붙이게 되면 내 머리와 피스가 동떨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숱을 쳐서 끝쪽을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을 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 그래서 자연스러운 붙임머리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객님 머리를 숱을 쳤어요. 물론 고객님들 모발을 만약에 샤기 커트나 그런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에 갖게끔, 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허쉬컷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약에 숱을 정말 많이 쳐내고 머리를 붙이게 되면 붙였을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속 붙임머리를 하고, 그리고 붙임머리를 안 하고 제거를 했을 때 뭐 다시 단발로 잘라가지고 뭐 그 단발머리 유지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머리는 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숱을 많이 쳐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머리 끝이 가볍기 때문에 나중에 엉킴 현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문제는 뭐냐면,
보통 이제 머리 끝이 이렇게 가벼운 상태에서 내가 블로우 드라이라든가 매직 기계, 그 외에 뭐 고데기 같은 거를 쓰시게 되면 열에 의해서 머리가 쉽게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 자체가 이렇게 무거운 상태에서 매직 기계나 고데기를 댔을 때는 데미지가 좀 굉장히 적어요. 왜? 어느 정도 모발량을 잡고서 고데기를 넣기 때문에 뭐 굵은 느낌의 웨이브 연출도 가능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머리 끝이 만약에 가벼운 상태에서 고데기라든가 매직 기계 같은 걸 쓰시게 되면 끝은 가볍기 때문에 머리가 쉽게 타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미용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샤기 커트를 하거나 그러고 미용실에 가셔가지고 선생님 저 머리 파마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머리에 파마를 정말 이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고객님이 오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모발이 데미지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걸 커버를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모발량이 있는 디자인적인 머리에서 펌을 했을 때와 머리 끝이 수술 과도하게 쳐내서 너무 가벼운 상태에서 펌을 했을 때는 분명히 디자인이 다르게 나올 거고,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손상도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물론 뭐 복구 펌이라든가 어떤 그런 손상이 심한 머리들을 많이 만져보신 선생님들은 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디자인의 펌의 그런 스타일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 머리를 어느 정도 잘라서 무게감을 조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좀 파마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 머리를 다시 또 짧게 쳐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붙임머리 전문점에서 했는데 머리가 굉장히 수술 많이 치고 붙이다 보니까 붙였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붙였을 때도 내 머리 수술 쳤기 때문에 내 모발 안에 공기감이 들어가면서 내 머리가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머리를 또 항상 늘 매직기계 가지고 손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수술 너무 많이 쳐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한, 나중에 내가 제거를 하고 났을 때 내 머리 가지고 펌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제거를 하고 나서 내 머리를 가지고 디자인 컷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수술 쳐내고 붙이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은 스킬 닦기와 수제 닦기라는 걸 많이 하는데 과연 어떤 닦기가 더 편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국내 붙임머리 시장이 언제부턴가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단순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스킬 닦기라든가 수제 닦기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리게 되면 요즘에는 나오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에 있는, 철사에 있는 이 피스가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를 딱 빼게 되면 매듭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뺀 상태에서 얘를 잡아 당기게 되면 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객님 모발과 뭐 피스에 가지고 있는 이 실에 있는 실을 직접 이렇게 따서 붙이는 걸 보통 이제 요즘에는 수제 닦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코바늘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듭을 걸어서 매듭 형태로 머리를 붙여주는 거를 이제 스킬 닦기라고 하는데, 스킬 닦기라는 거는 닦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정확하게는 뭐 투 스킬 닦기라는 제품인데, 이걸 가지고 머리를 따서 뭐 1mm 닦기, 슬립 닦기, 뭐 수제 닦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그냥 머리를 닦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코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다 매듭을 걸어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제 매듭 형태로 붙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스킬 붙임머리라고도 하고 스킬 매듭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스킬 닦기라는 거는 이제 다른 방법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국내에 많이 알려진 방식은 아니고, 이제 스킬 닦기라는 거는 이런 코바늘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가지고서 매듭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따주는 약간 진짜 오리지널 스킬 닦기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스킬 매듭법, 스킬 닦기법, 그 다음에 수제 닦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두 가닥이든 세 가닥이든 이제 뭐 직접 닦는 거를 약간 닦는 붙임머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닦기라고 해서 이제 명칭을 제가 스킬 닦기 말고 스킬 매듭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스킬 매듭은 아무리 매듭을 작게 잡아도요, 만졌을 때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모근 쪽에다 머리를 붙여도 매듭이 콩알만하게 있기 때문에 만졌을 때 약간 느낌이 이제 걸리는 이질감 느낌이 있고, 수제 닦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기술이 스킬 매듭보다는 수제 닦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킬 매듭이 됐든 스킬 뭐 수제 닦기가 됐든 어떤 게 편하다는 거는 작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나 어떤 노하우적인 부분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편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킬 매듭 같은 경우는 약간 이질감이 좀 느껴진다는 거, 그리고 방문을 하셨을 때 직접 데모를 한번 보시고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수제 닦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오는 이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누가 붙여도 내 모발을 많이 잡아서 붙이지 않는 이상 다운 부위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이질감이 뭐 스킬 매듭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작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킬 매듭보다는 닦는 방식이 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스킬 매듭도 많이 하시고 수제 닦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스킬 매듭법보다는 저는 좀 닦는 방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붙임머리 샴푸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근데 샴푸를 뭐 특별히 하는 관리법 방법 같은 경우는 없는데, 붙임머리 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묻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물기를 가볍게 짜신 다음에 보통 뭐 어깨선이 됐든 아니면은 내 어깨선보다 좀 더 위에, 그러니까 두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먼저 발라주라고 합니다. 자,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왜 바르냐면요, 그냥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레미몸은 레미몸, 천연몸은 천연몸 딱 두 개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천연모라는 건 뭐냐면 모발에 가지고 있는 모발을 보호해주는 막이 있는데 큐티클층이라는 보호막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클층 막이 있는데, 이 큐티클이 물이 묻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게 되면 이렇게 쓱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리게 되면 또 쓱 닫히는 느낌이 나오시는데, 이 큐티클이 약간 어떤 외부적인 그런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뭐 고데기라든가 그런 열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데미지가 먹어요. 그래서 샴푸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발에 데미지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발에다가 큐티클을 보호할 수 있는 린스라든가 트리트먼트를 먼저 바릅니다. 그렇게 되면 린스나 트리트먼트에는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모발을 붙임머리 피스에 있는 큐티클 보호막을 이 코팅제로 한 번 더 막을 입혀가지고 약간 지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바른 상태에서 샴푸를 가지고서 두피 샴푸를 합니다. 그리고 두피 샴푸를 깨끗이 하셨으면, 자, 샴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헹구실 때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1분 이상 최대한 깨끗이, 그리고 손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띄워서 두피 쪽까지 골고루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샤워기를 대시고 손을 넣어서 두피를 최대한 1분 이상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물기를 짜신 다음에 트리트먼트로 두피를 뺀 나머지 부분을 바르셔도 되고, 좀 불안하시면 어깨선부터 해서 아랫부분을 이제 엉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트리트먼트를 바르고서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게 되면 타올을 가지고 물기를 짜주시는데, 절대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너무 세게 두드리시거나 또는 머리를 잡아서 타올 가지고 비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약간 마찰력에 의해서 모발이 데미지가 먹고, 데미지가 먹는다는 거는 모발을 보호해주는 큐티클층 막이 뭐 뜯겨나가거나 찢어지거나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타올 가지고 가볍게 꾹 눌러서 물기를 짜시거나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리신 다음에 머리를 말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시기 전에 약간 모발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단백질제라든가 또는 오일류를 먼저 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에센스 계열 같은 경우는 대충 대로 사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요즘에는 에센스 같은 경우도 뭐 실리콘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실리콘 제품이 들어간 그런 오일류라든가 에센스를 쓰시고서 드라이가 들어가시게 되면 그 드라이기 열에 의해서 약간 각화 현상이나 경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또 데미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올 드라이가 끝난 상태에서는
뭐 헹궈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라든가 어떤 열 보호제라든가 아니면 오일류 같은 제품을 좀 발라주시고 이제 드라이를 하시면 되고요. 머리를 말리실 때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리실 때는 아래쪽을 말리시는 게 아니고 두피 쪽을 먼저 뭐 가볍게 말려주시고, 그리고 말리실 때는 항상 한쪽만 너무 오래 말리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가볍게 말렸으면 다시 왼쪽으로 조금 말려주시고, 그리고 이쪽 열이 좀 식었으면 다시 왼쪽 뒤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머리를 조금씩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모발은 뭐 완벽하게 말리지는 않으셔도 괜찮으시는데 어느 정도 내가 물기를 다 말렸다 싶을 정도, 그래서 손으로 꾹 잡았다가 놨을 때 약간 머리가 촉촉한 느낌은 있는데 손에 물기가 안 묻어날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꼭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신에 두피는 완벽하게 좀 건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말리실 때 특히 이 모발은 이 앞쪽으로 약간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말리실 때 이런 식으로 고개를 옆으로 하시고 그대로 내 모류가 나온 방향대로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드라이 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차분하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머리가 다 마르고 나면 맨 마지막에 찬바람으로 한 번 더 건조를 해주셔서 다시 모발을 수축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가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렸는데, 그냥 기본적인 질문들 중에 그 5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어떤 뭐 Q&A를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붙임머리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좀 다음 업로드 때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테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